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지원금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난방을 아껴 쓰고 싶은데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부담되다 보니 생활비 전반이 눌리는 시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겨울 대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지원은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실제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챙기시면 올겨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건 설명,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자주 생기는 실수, 중복 가능 여부, 행동 가이드까지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지원인 지자체 난방비 추가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겨울철 난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금액은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이며 어떤 지역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지역화폐 지급,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은 지역별로 기준과 신청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광역시에 속해 있어도 구마다, 동마다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난방비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동 지급 지역입니다. 일정한 소득 가구 기준이 충족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둘째, 신청해야 지급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구나 중증장애 가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있는 가구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군청, 복지정책과이며 신청 기간은 대체로 12월부터 2월 사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 기간이 짧은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12월 한 달만 신청받고 어떤 지역은 1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 기본이며 소득 정보나 가구 상태는 주민센터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 위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 실직 등이 해당됩니다. 지자체 난방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첫째, 우리 동네는 지원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용했던 지역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지급 시 사용 가능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셋째, 계좌 오류로 반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명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지급이 지연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필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1인 29만 5,200원, 4인은 70만 1,300원이며 이 금액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금액이 크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아껴 쓰려고 남겨놨는데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제도상 당연한 구조입니다. 즉, 내가 신청만 해두면 천천히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그 해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둘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하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득 기준이나 가구 기준은 행정망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에 변화가 있거나 최근 전입 전출이 있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세대원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난방 방식 선택 오류입니다. 전기 난방인지 가스 난방인지 지역 난방인지 정확히 선택해야 지원금이 올바르게 책정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감면액이 실제보다 적게 들어가거나 감면 적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세대원 누락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누락되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세대 구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계좌 정보 미확인인데, 자동 감면 방식이라고 해도 일부 난방 방식에서는 계좌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안전합니다. 이 제도는 매년 대상이 정해지는데 소득, 가구 상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안에는 생계, 의료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마다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하면 실제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납부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겨울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주민센터에 다시 연락하셨는데 바우처가 자동 적용돼 요금이 크게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바우처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신청한 뒤 난방을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겨울이 훨씬 덜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바우처는 알고 신청했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지원인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이 지원은 난방비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난방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겨울철 종합생활비 지원이라는 성격이 강하며 금액은 보통 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입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준은 마찬가지로 소득, 가구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동 지급으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은 신청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절기 한정 지원금이기 때문에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신청받고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뒤 신청하려고 하면 예산 소진으로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며 나머지는 행정망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영수증, 실직 확인서, 긴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는 첫째, 난방비와 별도 제도임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둘째,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자동으로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현금 지급 계좌를 잘못 적어 지급이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이 지원은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보다 계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지원의 핵심은 서로 중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자체 난방비, 생활안정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지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이거 받았으니까 저건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기준으로 어르신들이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3가지 지원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둘째, 자동 지급인지 신청 대상인지 구분하기. 셋째, 계좌 상태와 세대 구성 확인하기. 이 3가지만 하시면 대부분의 겨울철 지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정보TV는 앞으로도 정확한 정책과 신청 방법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